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과 채권자분들, 그리고 일선에서 추심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채무자에게 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끌려만 가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법적 절차가 무엇입니까? 단연코 채무자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사건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해 수백만 명의 채권자분들이 압류 신청을 하고 있죠. 하지만 채무자 통장에 돈이 있어서 전액 회수가 되는 확률은 현실적으로 100건 중에 단 한 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채무자 은행 계좌에 무작정 압류를 해서는 절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압류를 한 채무자 통장 안에 정말 돈이 없었던 것일까요? 또는 채권자분들이 채무자 은행 계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압류의 실익이 없었던 것일까요? 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절대 채권자 여러분들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르는 법과 행정 절차가 채권자분들의 소중한 돈을 받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오픈해야 되는지 참 망설여지긴 합니다. 또한 오늘 내용과 영상은 향후 너무나도 많은 파장과 분란이 있을까봐 고민이 됩니다. 자, 하지만 한 해 수백만 명의 채권자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채권자분들에게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란이 있을 수도 있는 실무 절차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채권자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과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채무자 은행 계좌에 채권 압류를 해도 채권자분들이 돈을 못 받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만 신속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분들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로 채권 압류를 가장 많이 진행하시죠. 채권 압류의 대상에는 채무자 은행 예금, 임대차 보증금, 거래처 결제대금, 보험금 등 너무나도 많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채권 압류는 추심 절차를 모르면 단 한 푼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압류만 걸어두고 법비용만 날릴 채 끝나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 임대차 보증금에 압류를 해도 만기에 반환받을 돈에 대해서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압류를 했다고 그 즉시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채무자의 보증금을 찾아오지는 못하죠. 그리고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금도 살펴봐야 하고 임대차 계약관계, 또 월세 및 관리비 공제 등 순순히 채무자의 보증금을 내어주는 제3채무자, 즉 임대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 보험에 압류를 해도 강제 해지 및 추심이 불가하죠. 그리고 채무자가 장사와 사업을 하면서 결제받을 거래처, 결제 대금에 압류를 해도 추심이라는 절차가 동반되지 않으면 채권자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채권자분들이 채무자 은행 예금에 압류를 하는 것은 간단하고 추심을 하는 것에도 큰 분쟁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압류를 많이 하시죠. 자, 하지만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해도 추심 실익이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채무자 은행 계좌에 정말 돈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압류가 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채권자분들이 우려했던 대로 지금 우리나라 각 금융사의 시스템과 업무 절차는 채무자가 압류될 것을 미리 알고 돈을 출금하게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피해자 또 채권자분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자, 채권자분들이 소송 및 압류 등의 법원 시청 사건을 진행하면 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법원 홈페이지를 보면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채무자 은행 등에 압류를 하는 채권 집행 사건은 밀행성을 강조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밀행성이라는 것이 비밀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제3채무자 은행들의 잘못된 절차로 인하여 채무자가 압류될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채무자들이 압류가 되기 전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출금하게끔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분들이 채무자 은행 예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또는 압박을 주기 위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 계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분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했을 때 채무자가 사용하고 거래했던 통장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채무자가 일부라도 입금을 했다고 하면 온라인 및 은행에 연락하여 채무자가 어떤 은행에서 입금을 하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를 통하여 채무자가 최근에 발급하거나 개설한 체크카드와 해당 은행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보통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진행할 때는 딱 한 군데 은행만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압류를 하시는 채권자분들은 잘 없죠. 보통 4-5군데 이상의 은행을 대상으로 압류 신청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압류가 진행되는 과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분들이 법원에 채권 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 내 부서 중 기타 집행계에서 업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흥결사항 등 기타 보정이 없으면 3일에서 5일 이내에 법원은 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씩 채권자분들이 문의하시는 사항이 있는데 법원에서 압류 결정이 되었다고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아직 압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 즉 은행에 도달이 되어야 압류가 된다는 것을 무조건 기억하십시오. 자, 어떤 채권자분은 법원에 압류 결정이 되었다고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서 압류가 되었으니까 변제를 하라고 협상과 합의를 시도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절대 그런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되겠죠. 자, 법원에서 압류 결정이 나면 등기 우편물을 취합하여 우체국에 넘기고 집배원 분이 이제 배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압류 결정문은 빠른 등기가 아닌 일반 등기로 발송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빠른 등기, 즉 이기일이나 당일 특급으로 배송을 하게 되면 하루 안에 제3채무자인 수취인에게 배달이 되겠죠. 하지만 일반 등기는 보통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채권자분들은 하루, 아니 1시간이라도 빨리 송달 및 압류를 하고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법원은 그렇게 급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한번 해보죠. 신청을 한 날로부터 3일에서 5일 이내에 압류 결정문이 나오고 송달되는 기간이 3일 정도면 주말을 포함하여 10일 정도 압류가 되는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채권 압류를 힘들게 진행했는데 채권자분들이 돈을 못 받는 그 이유가 지금부터 나오게 됩니다. 채권 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이제 송달이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3채무자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KB국민은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본점은 법원 우편물이 오전과 오후 하루에 2번 송달이 되게 됩니다. 우편물을 집배원분이 배달하는 시간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전달받는 주소, 즉 위치에 따라 배달 시간이 보통 정해지죠. 국민은행 본점에서 하루에 전달받는 법원의 문서는 수백, 수천 건이 넘습니다. 법원의 압류 결정문은 은행 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죠. 은행이 압류 결정문을 전달받으면 압류 담당 부서는 전산으로 압류 사건을 등록 및 압류를 진행하고 오후 5시 이후에 채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압류가 되었다고 문자 통보를 해줍니다. 자, 또는 은행 담당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순서대로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압류가 되었다고 문자를 통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국민은행마저도 압류를 전산으로 등록하고 채무자에게 문자로 발송해주는 시간이나 절차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해당 은행 그리고 각 지점마다 전부 업무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압류가 되었다고 채무자에게 당일 문자로 통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2-3일이 지나서 해주기도 하는 등 이건 뭐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절차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고 불안한 부분을 감지한 채권자분이 계신가요? 왜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은행의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는 전부 다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보면 집배원분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전달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최소 몇십 분,
몇 시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집배원분이 월차 연차 및 휴가로 인하여 우편이 배달되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는 제주도나 도서 산간 지역에도 있는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에 전달이 될 때는 하루 이틀 정도 배달 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다시피 채무자 은행 계좌 4-5군데를 압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압류가 되었다고 문자를 주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자, 그리고 만약 그 문자를 발송한 은행이 채무자가 주로 사용하고 돈이 있는 은행이 아니라면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겠죠. 제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자가 왔다고 하면 제가 주로 사용하고 돈이 있는 주거래은행에서 바로 돈을 인출을 해서 찾거나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돈을 옮겨 놓을 것입니다. 자, 법원에서도 압류 사건은 채무자가 미리 알게 되면 돈을 받을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밀행, 즉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이 압류 결정문을 송달받고 그 즉시 당일 채무자에게 압류가 되었다고 문자를 줘서 알게 해주면 채무자가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계좌의 돈을 다 빼버릴 건데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하루 만에 53조가 출금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죠. 자, 이제는 돈을 찾기 위해 예금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서 줄 서서 대기하고 인출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뱅킹 또 스마트 뱅킹으로 단 2-30초 만에 은행 예금에 대한 출금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압류가 된 은행들이 시간차를 두고 문자를 주면 나머지 압류가 진행되지 않은 은행 예금을 채무자가 단 1분도 되지 않아 다 찾아갈 것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채무자들은 헛발질을 하고 있는 채권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이 돈도 받지 못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는 등 이제는 채무자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은행에 이런 잘못된 부분을 문의하면 은행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압류 통보 문자를 발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자 통보를 해주지 않는 것은 선관주의의 의무 위반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법원의 명령과 결정에 따라 압류가 진행된 것인데 어떻게 선관주의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참 정말 제가 싸우기가 싫어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인터넷이나 책 등 어디에도 없는 실무적인 정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채권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처사가 당연한 것처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 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최소 수백만 명입니다. 정말 이제는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제지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채무자의 알 권리보다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채권자들의 피해 복구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하여 해당 은행으로 압류 결정문이 송달이 되면 최소 3일 정도 후에 채무자에게 문자 발송만 해줘도 이런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가만히 있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피해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채권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문의사항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 금액을 지정할 때 예를 들어 500만원으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 은행 계좌에 1000만원이 있는 경우 나머지 500만원은 채무자가 찾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채권자가 청구하고 압류 범위를 지정한 금액 외의 예금은 채무자가 출금을 해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나 판결 등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실 겁니다. 겨우겨우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고 채무자 은행 계좌라도 압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답답하시겠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압류 절차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진술 최고서는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한 후에 제3채무자은행에서 받은 내역입니다. 채무자가 진짜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법대로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채무자은행 계좌에 압류를 했는데 계좌에 8천만 원 넘는 돈이 압류가 된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 회수는 법이 아닌 추심 실무 절차에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절차는 어떤 법률에도 없는 부분이겠죠. 추심 절차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및 동산 경매, 또 채권 압류 및 인도 절차 등 현장을 나가면 법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하지만 법률과 수많은 복잡한 절차를 보고 질려서 자신의 돈과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면 세상은 돈을 쉽게 떼먹고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피해자는 우리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상으로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